예고해드린 대로 지금부터는 한 상가에서 있었던 윤석열 검찰총장 또 윤석열 검찰총장과 현 정권과 관련된 수사를 계속 진행해왔던 검찰의 중간 간부급이라고 하죠. 그리고 새롭게 추미애 장관에 의해서 임명된 신임 대검 반부패 부장, 대검 반부패 부장을 향해서 그 휘하에 있는 선임 연구관이 당신도 검사냐라고 큰 소리로 정면에서 항의했다는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취재한 임찬종 기자 나와 있고요. 김광산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우리 김광산 변호사님께 질문을 먼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어제 임찬종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일단 원래 이제 검찰은 상명하복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원래는 법에 규정이 돼 있었는데 그게 폐지는 됐습니다만은 이제 조직 문화 자체가 상명하복이 굉장히 강해요. 더군다나 자기의 직속상관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치반들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이제 인사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또 이전에 고위직 인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물갈이하는 인사가 이미 이루어졌고 또 실질적으로 윤석열 라인이라고 하는 검사들에 대해서 이미 아마 직제 개편도 하면서 아마 또 물갈이식의 어떤 인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검사들은 사실은 이제 자신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수사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결국은 그의 타깃이 돼서 어차피 물러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신껏 인사를 했는데 왜 이렇게 압력을 내서 수사를 했는데 그렇죠. 수사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를 압박하느냐 이제 거기에 대한 불만이 좀 폭발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일단 제가 볼 때는 물론 개별적으로 안 알려져서 모르겠지만 이렇게 알려질 정도로 이렇게 상가에서 큰 소리를 했다는 것은 거의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임찬종 기자가 이 상가에 직접 갔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제가. 예, 취재차 간 거예요? 아니면은 어떻습니까? 주영진 앵커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출입처에 있는 안면이 있는 주요 간부들 또 그런 사람들 상가에는 또 그 출입처와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기자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럼 법조 담당 기자뿐만이 아니라 정치부 기자, 경제부 기자, 어떤 부분 기자나 자기가 관련된 취재원의 취재원 또는 그 출입처의 주요 간부들 상가에 가기 마련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간 거죠. 일단 아는 사람이니까 기본적으로 조문하러 간 거고 또 하나는 기자들이 원래 그런 데 많이 가는 것 중에 하나 그런 데 가면 아무래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들을 수 없는 이런저런 거기 그 출입처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나 그 주요 취재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원래 하던 대로 간 건데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죠. 자, 그러면 이 일이 벌어질 때 그 검사들이 임찬종 기자가 함께 상가에 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어땠습니까? 저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자들이 그런 상가에 가는 게 그렇게 이례적인 드문 일이 아니고 주영진 앵커께서도 예전에 많이 가셨잖아요. 예. 그런 상가. 그런 상가에 가서 기사도 많이 쓰셨잖아요. 거기서 들은 얘기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일상적으로 갔기 때문에 저 말고도 몇 명 기자가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자들이 자연스럽게 여기저기 있다는 걸 당연히 거기 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러면 기자들이 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것은 기자들을 의식해서 더 강하게 나가는지 아니면 의식하지 않고 그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어땠습니까? 자,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제 등을 지고 있는 거기가 이제 일단 가끔 이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경쟁 매체나 이런 경쟁 프로그램에서 잘못된 컴퓨터 그래픽을 지금 내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좌식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자가 있는 이제 빈소였습니다. 의자가 있는 빈소였고 거기서 이제 저를 등지고 제 뒷테이블 쪽에 심재철 반부패 부장이 있었고 그 하나 건너가 제 기억에는 그 양석조 그 검사가 이제 다른 사람과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혐의라고요? 심재철이 무혐의라며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막 나오고 고성이 나고 그리고 양석조 검사가 일어나서 설명해봐. 왜 이게 무혐의냐? 그리고 당신이 그러고도 검사냐? 당신이 검사냐? 그러고 이런 말들이 이제 오간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상당히 한 10여 분간 이렇게 지속이 됐습니다. 그러면
양석조 선임연구원이 그 이야기를 할 때 심재철 부장과 주고받는 대화에서 갑자기 목소리가 커진 건 아니라는 겁니까? 제가 그걸 뭐 저도 이제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한 다음부터 뒤돌아봤고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주 명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제가 파악한 바는 그렇고 제가 그런 일이 있길래 저는 이제 기자니까 지금 중요한 건 사실 누가 항의를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제 입장에서는 기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 팩트잖아요. 그 결정 과정에 관여했던 내부 관계자가 큰 소리로 반부패 부장 그것도 이게 청와대 관련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의 인사 배치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던 신임 반부패 부장이 실제로 와가지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됐고 영장 판사가 혐의가 소명됐다고 말한 사안에 대해서 영장은 발부하지 않았지만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고 얘기했던. 그것도 사실은 상당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로는 불기소하자는 의견을 냈다는 거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내부 결정 과정에 참여한 사람이 얘기한 거니까 기자로서 당연히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심재철 반부패 부장 앞에 가서 앉았어요. 바로 그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네. 그러면서 저렇게 지금 양석조 검사 얘기하고 있는데 진짜로 그럼 무혐의 의견을 냈냐? 그랬더니 내부 토의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자세히 확인해 줄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면 아니 그래도 그러면서도 또 말을 덧붙이는 게 좀 이어가는 게 자기가 냈던 의견이 나중에 최종 결론에 일부 반영이 되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납득이 안 간다. 왜냐하면 지금 양석조 검사 얘기대로라면 부장님은 지금 무혐의 의견을 냈다는데 결론 기소하지 말자는 의견을 냈다는 건데 직권남용 기소하지 말자는 의견을 냈다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기소가 됐는데 어느 부분이 어떻게 반영이 됐다는 거냐 그랬더니 거기서부터 약간 언짢은 내색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검사가 범죄 혐의를 보면 수사해야 할 의무가 있듯이 우리도 이런 공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아무나 하는 얘기가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다. 이걸 불쾌하지 마시고 답은 안 하셔도 되는데 내 입장에서 물어볼 수밖에 없다 했더니 그냥 웃으면서 뭐 어쨌든 답을 못 하겠다라고 하면서 자리를 금방 떠서 갔습니다. 그게 이제 그날 밤에 제가 겪었던 일이죠. 임찬종 기자가 얘기한 거는 두 개의 큰 축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밑에 휘하의 검사가 직속 상관을 향해서 큰 소리로 그러고도 당신이 검사냐라고 하면서 그 반부패 부장을 향해서 정면으로 항의했다라고 하는 것 하나하고 반부패 부장이 검사 수사팀 전체 대부분의 의견 결과적으로 기소를 하기로 결론이 내려졌고 기소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불기소 의견을 냈다라고 하는 이 팩트 두 개를 지금 임찬종 기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네, 첫 번째 사실 이제 큰 소리 나고 하는 것 자체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수사하는 검사들 입장에서 보면 아까 우리 임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서 영장을 한번 청구한 사안이 기각이 되면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건은 그냥 불기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속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무혐의나 불기소 결정을 해버리면 검찰이 영장 청구가 잘못됐다는 거고 이제까지 수사를 잘못했다는 것이 되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법원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죄질이 나쁘고 법제질을 후퇴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 거기 아무리 내부적인 의견이라 할지라도 이건 뭐 무혐의 되지 않냐, 이건 정무적 판단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밑에 있는 검사들, 수사한 검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황당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물론 이제 과정에서 어떤 법률적 견해가 틀리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겠지만 반부패 부장이라는 자리가 엄청나게 직위나 어떻게 보면 상명하복에서 굉장히 힘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밑에 있는 수사검사 입장에서 이제 반발을 할 수밖에 없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상가에서도 이렇게 큰 소리가 많이 났는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심재철 부장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치욕적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밑에 부장이 들이받는데 네가 검사냐 할 정도 되면 이게 검사로서 가장 좀 치명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서 뭐 말을 않고 그냥 떠났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아마 그 자리는 아마 이전에요. 검사 인사할 때 그 이번에 이제 승진한 인사들 그런 검사들로 접객실에서 같이 있다가 이제 밖으로 윤석열 총장은 같이 있는 테이블 자리로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그 자리는 이제 윤석열 총장과 같이 뜻을 같이 하는 지금 그 현 수사팀에 중간 간부급들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거기서 본인이 더 이 얘기를 크게 해봤자 사실은 새에 밀릴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증거로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걸 또 명분 삼아서 계속 설득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자리를 떴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마치 이게 어떤 사극의 드라마를 좀 보는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씁쓸한 게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굉장히 서로의 감정이 대립돼 있는데 이제 남아있는 건 하명수사 하나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하명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상가에 있었죠?
근데 그 사건이 벌어질 때는 같은 자리에 테이블이었습니까? 아니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 잠깐 뭐 화장실에 갔는지 예. 뭔지 자리에 없었고 사건이 벌어지고 나니까 제가 나중에 그건 들은 건데 총장님 제가 안에서 좀 이상한 좀 소리가 크고 그러니까 잠깐 밖에 있으십시오 해가지고 있다가 그 양석조 검사가 이제 나가고 정리가 된 다음 들어와서 잠깐 있다 다시 또 완전히 나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러한 소동이 있었을 때는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다. 예, 그건 맞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좀 마무리가 되고 심재철 부장이 떠난 다음에 그럼 들어오는 겁니까? 거기 아주 그 선후 관계까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양석조 검사가 그 자리에서 나간 이후에 잠깐 들어왔다가 이제 다시 완전히 갔죠. 이제. 그리고 어제 8시 뉴스 보다 보니까 단순하게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불기소 의견 이것뿐 아니라 추미애 장관에 대한 고발건, 이 고발건에 관한 기사도 나오던데 그것과 연관된 이야기도 어제 있었던 겁니까? 아니 그건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그거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나왔던 얘기는 예. 아니고요. 그건 저희가 별도로 SBS 법조팀이 별도로 취재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근데 심재철 법무부장과 관련된 얘기죠. 이제 왜냐하면 추미애 지금 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지난번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그러니까 청와대 관련 수사를 하는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를 하는 검찰 간부들을 수사 중에 교체해버린 사안에 대해서 이제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하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이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이제 대검찰청에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우리 그 김광선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대검찰청은 수사 기능이 없기 때문에 받으면은 그거를 그 자기가 생각할 때 이 관할 적절하게 그 수사를 해야 되는 검찰청에 그 내려보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취재한 대검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심재철 법무부장이 그 내려보내기 전에 이게 일단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검토해라 이런 말도 했고 예. 더 이제 문제시하는 거는 야 이거 형사 고발장으로 들어왔지만 이걸 진정 형식으로 접수시키는 방법도 검토해 보라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진정 형식 접수라면 형사 고발이 되면 그 사람은 피의자가 됩니다. 근데 진정 형식이 되면은 그거는 피의자가 안 되거든요. 한마디로 형사 절차에 정식적인 수사라는 형사 절차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큰 차이가 있고요. 또 나중에 그거를 결과 나온 이후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뭐 훈시 규정이긴 하지만 언제까지 처리해야 된다 이런 규정도 진정의 경우는 없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진정은 고발보다 수위가 더 낮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고발을 진정으로 바꿔서 내려보내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뭐 사례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것도 대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데 이런 것까지 하니까 그 대검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은 반환폐부 부하 검사들이 이런 식으로 비정상적으로 처리하시면 나중에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으로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부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하니까 물론 이거는 그 제가 취재한 사람의 일방적 주장입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제 한 며칠 지난 그제서야 지난주 금요일 날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내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그 모른 척해라 이렇게까지 말을 했다는 게 제가 취재한 사람의 이야기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심재철 법무부장 해명을 듣기 위해서 계속 이거 이제 조국 불기소 의견에 대한 해명은 그날 상가에서 직접 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따로 이제 전화해서 물어보려고 계속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계속 물어봤는데 응하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이런 일종의 내부자 폭로 형식으로 그리고 심재철 부장은 반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사를 내보냈죠. 예, 심재철 부장과 양석조 연구관 당신이 검사냐라고 정면으로 치받았던 양석조 연구관 검찰 뭐 일단 직책상으로서는 당연히 위아래 상하 관계인데 뭐 검사 연조도 상당히 차이가 납니까? 어떻습니까? 뭐 몇 년 차이가 나죠. 제가 지금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네. 지금 기수가 저는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한 3, 4년 이상 차이가 나죠, 지금. 김광산 변호사님이 심재철 반부패부장 잘 아십니까? 아니 개인적으로 잘 알다기보다도요. 제가 지방에서 검사할 때 밑에 시보를 했었어요. 굉장히 뭐 스마트하고 일도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검찰에서 주로 강력을 주로 했었죠. 서울지검 강력부장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특수에 대해서는 좀 뭐 이렇게 뭐 전문성이 있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상당히 뭐 잘 나가는 검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 특히 뭐 청문회단에 참여를 하고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 검사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아까 이제 고발과 진정과 관련된 부분은 좀 약간 그건 좀 객관적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그건 좀 약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고발장으로 접수되면 고발로 받는 게 맞고요. 또 진정으로 접수하면 진정으로 받는 게 맞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임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발과 진정은 굉장히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접수가 되면
상당히 내사중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식 수사하지 않고 그걸 언제까지 갖고 있을 수 있고 내사중계를 할 수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가 뭐냐면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걸 기각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진정으로 처리해버리면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아마 심재철 부장도 검사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대검 자체는 사건이 오면 우리가 이제 청와대 하명 수사 관련해서도 그냥 권한이 없으면 이첩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대검에 접수할 사건이 아니면 일선지검에 그냥 그대로 내려보는 게 맞죠. 그래서 그게 내용이 죄가 되든 안 되든 일선지검에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대검에서 이제 그런 걸 검토해봐라 미리 선제적으로 한 다음에 이걸 내려보내는 것 자체는 검찰의 관행도 맞지 않고 법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뭐 적폐 청산과 관련된 수사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전 반부패 부장 두 사람이 핵심 축으로 같이 일을 해왔는데 최근에 한동훈 전 반부패 부장은 부산 고검으로 발령이 나고 그 자리를 심재철 신임 부장이 왔는데 오자마자 어쨌든 간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불기소 한번 검토해보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또 고발건은 장관에 대한 고발건은 뭐 진정으로 가능한지도 한번 해봐라. 그거는 이제 그 진정으로 가능한지 부분은 한 사람의 주장이고요. 불기소 의견을 냈다는 건 저희가 복수로 취재를 해보니 이제 그거는 거의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거는 뭐 그 내부 고발자의 증언이고 주장이고 실제로 심재철 반부패 부장이 그렇게 말했는지는 본인 얘기는 저희가 못 들어봐가지고 그 부분은 아주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제 해당 뉴스가 나간 다음에 검찰의 분위기, 반응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취재를 해봤을 것 아니에요? 검찰 내부는 현재 어떤 분위기입니까? 검찰 내부는 일단 지금 인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분위기죠. 왜냐하면 지금 아까 김광선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인사에서 이른바 지금까지 이제 적폐 수사 또는 이제 청와대 관련 수사를 주도해왔던 중간 간부들이 전원 교체되지 않겠냐 이런 예상이 지배적이지만 어제 인사는 나올 때까지는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조심스럽지만 어제 보도가 나온 다음에 이제 상당히 좀 이렇게 당황해하는 분위기는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오늘 오전에 뭐 법무부가 이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게 추태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건 결국에는 양석조 검사를 감찰하고 징계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뜻으로 우려하거나 전망하는 분위기가 많고 그렇게 되면 결국 2013년에 윤석열 검사가 국정원 댓글 사건하다 항명했다고 황교안 장관이 당시 장관이 감찰하고 징계한 거랑 뭐가 다르냐 이런 전망이나 예측까지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임찬용 기자가 분위기를 전해주는 사이에 누리꾼들의 반응이 나가고 있는데 조국 구하겠다고 법무장관 정치검사 꽂는 분들이 추태의 온상이다. 권력에 굴하지 않고 소신 발언한 걸 항명이라고 하나. 상갓집에서 저짓하는 검사 할 말 다 했다. 검사들이 개싸움 공무원이 그래도 되나. 추미애 장관이야말로 술 먹고 막말 추태로 일간지 일면 장식하신 분. 예, 저건 저도 기억합니다. 2002년 대선 전에 조선일보 일면에 추미애 장관의 발언이 보도가 됐던 적이 있죠. 아마 주요 일간지 일면에 X라고 하는 제목이 달렸던 기사는 그 기사가 사상 최초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뭐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무부의 반응을 보면 뭐 정치권의 반응, 정치권은 각자의 관점과 이익에 따라서 발표한다고 보면 그건 제쳐두고 법무부가 반응을 내놓았는데 상갓집 추태다라고 하는 반응을 내놓았어요. 장사미사도 하지 않는 일을 했다. 그러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상황을 양석조 연구관이 잘못했다 이렇게 규정을 했다고 보면 되는 거겠네요. 그런 거죠. 뭐 잘못이 아니라 추태라고까지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공직기강을 다잡겠다까지 했기 때문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냥 한번 이게 잘못으로 규정하고 끝날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공식적으로 잘못이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뭐 감찰이나 징계까지 이어질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검찰 내외부에서 주목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SBS 8시 뉴스가 나가고 나서 아까 누리꾼 반응을 보면은 장관 또 현 정권에 대해서 이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법무부는 양석조 연구관이 그렇게 한 것은 추태다. 이렇게 또 규정을 내려버렸어요. 제가 볼 때는 사실 이제 장관이 나설 자리가 아니라고 봐요. 일단 검사 내부에서 검찰 답에 의견이 다른 거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소신을 발언을 한 거라고 보는데 그 소신 자체가 물론 뭐 소신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의 어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뭐
또 다른 편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건 뭐 상가집에서 일어나는 해프닝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자체에 대해서 이걸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이걸 추태라니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예. 그리고 당연히 뭐 의견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면 그럴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무리 상사를 할지라도 그게 법도에 어긋나고 일반적 상식에 어긋난다고 하면 뭐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 멱살 잡고 싸우는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뭐 장관까지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그거 아닙니까? 이제 중간급 인사가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중간급 인사 자체는 결국 하명 수사랄지 조국 전 장관 수사, 조국 전 장관의 뭐 감찰 무마랄지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수사 그 수사팀에 대해서 타깃이 되는 그런 인사는 뭐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마치 이제 만약에 옛날 같으면 상당히 검란 수준의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도 이제 검란식의 어떤 검사들이 반발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부메랑으로 많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검사들이 굉장히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보면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검사들은 굉장히 잘 나가고 그렇지 않은 검사들은 못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히 또 거기에 대한 열등감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검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검사들의 상당히 많은 숫자는 생활형 검사입니다. 그래서 마치 공무원처럼 옛날처럼 소수였을 때는 굉장히 응징력도 강하고 자기의 어떤 소신도 강하고 또 옷을 딱 벗으면 나가서 변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변호사 한다고도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이 뭐 이렇게 집단적으로 행동하거나 이제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에서 양석조 연구원이 저 정도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말씀과 아니요, 바람직하지는 않죠.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네, 그 상황에서 저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 옷벗을 각오까지 하고 얘기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 당연히 아닙니까? 옷벗을 각오까지 네. 했다고 보고요. 지금 특징을 보면 이번 인사가 이제 검찰 고위직 인사가 제가 볼 때도 아마 거의 사상 초유의 인사인 것 같은데 또 하나 사상 초유의 일이 있어요. 윤석열 원래는 그렇게 인사를 하면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라인들이 대부분 다 옷을 벗습니다. 그런데 일부 옷 벗은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 옷을 벗지 않거든요. 그거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여기서 굴하지 않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평가라고 할까요? 그 이야기를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검찰에서 검사들이 과거 이런 식의 항명을 했던 게 처음은 아닙니다. 뭐 제 기억에도 심재륜 고검장이 그 대전 법조비리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대검으로 왔는데 대검 총장실이나 감찰실로 간 것이 아니라 기자실로 와서 정면으로 검찰 지휘부를 당시 이원성 대검 차장이 있었는데 정면으로 기자들을 향해서 항명하는 사태가 있기도 했고 늘 그래서 검사들은 결과적으로 이겼다. 뭐 이런 평가도 받았는데 이번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검찰 기득권을 누려왔던 검사들이 자신의 기득권이 위협받는 상황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항명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분명히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을 취재하고 있는 임찬종 기자, 검찰 내부 분위기 평가 어떻습니까? 뭐 이번 사안에 대해서 아까 뭐 사실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건 있어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하면서 한 인사가 지나치게 이제 특수통, 이른바 특수통 중심으로 인사를 하지 않았냐.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관련해서 이런 뭐 양석조 검사의 이런 행동이라던가 그 새로운 신임 그 범죄부장이 불기소 의견을 낸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거다라고 보는 시각은 최소한 검찰 내부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아까 뭐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검사 인사권은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듯이 청와대가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이거든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청와대나 법무부한테 오히려 쉽게 말해서 잘 보이는 게 자기 출세라든가 자기의 공직생활을 훨씬 유리한 것이지 윤석열 총장 정말 쉽게 말해서 앞으로 1년 6개월 뒤에는 검찰에 나갈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 사람한테 이제 뭐 충성을 바치는 게 무슨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보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게 옳든 그르든 이렇게 하는 게 맞던데 상식적으로 자기들이 보기엔 맞는데 그거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그리고 통상적이지 않은 지시가 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렇게 보는 게 그 결론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렇게 보는 게 적절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관점이나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인 팩트는 한동훈
전 반부패 부장이 할 때는 수사팀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소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었는데 심재철 반부패 부장이 와서는 반대의 의견을 제시했고 검토해보라 이렇게 지시까지 했었다. 이거는 분명한 팩트라는 것이고요. 예, 그건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검찰 고위직 인사 이후에 분명히 반부패 부장으로 온 심재철 반부패 부장은 기존의 수사팀과는 다른 의견을 제시를 했었다. 네. 이 부분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팩트다. 네. 이 점은 여러분 임찬용 기자가 시청자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있을 오늘이나 내일, 오늘입니까 내일입니까? 차장 부장급 검사 인사. 법무부의 검찰 인사위원회는 오늘 지금 뭐 열렸는지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오늘 열릴 예정이었고요. 아마 열렸을 겁니다. 근데 지금 진행 중일 수도 있고요. 근데 검찰 인사위원회가 있다고 그날 바로 인사가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지난번에 오히려 조금 약간 이례적이었고 보러 하루 정도 있다가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상당히 지금 요즘의 상황 자체가 대단히 이례적이니까 오늘 나올 수도 있고 내일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임찬종 기자가 보기에 검찰 고위직 인사는 기존의 조국 전 장관 수사, 선거 개입 의혹 수사, 그리고 감찰 무마 의혹 수사 관련됐던 지휘 라인들은 대거 교체가 됐단 말이죠. 네. 그러면 차장 부장급 검사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가능한 한 유임시켜달라. 네. 이렇게 법무부에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는데 네. 그 건의와 전혀 다른 네. 완벽하게 바꾸는 인사가 이루어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죠. 왜냐하면 근데 이제 그렇게 그런 게 애초부터 이번 인사의 목적 아니었느냐. 기존의 수사팀이 하고 있는 게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걸 교체하려고 하는 게 인사의 목적 아니냐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번에도 검찰총장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대부분 바뀌지 않겠느냐. 근데 다만 뭐 변수가 있다면 지금 일각 진보 진영에서도 근데 이렇게 직제 개편하고 이렇게 중간 간부들 싹 바꿔버리면 지금 검찰에서 삼성 관련 수사도 하고 있는데 바이오로직스 이거 수사하는 부장검사도 바꾸고 차장검사도 바꾸고 직제 개편해서 형사부로 바꿔버리고 이러면 오히려 삼성 봐주기가 되는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 이런 목소리가 이제 진보 진영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현 정부가 오히려 이제 검찰 개혁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보수 진영에서 비판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진보 진영 내부의 비판에서도 나름대로 귀담아 듣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요 대목이 어떻게 될지가 어떻게 보면 더 좀 지켜봐야 될 거 아닌가. 그러면 차장 부장급 검사 인사가 나고 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임찬종 기자가 전망한 대로 난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검찰 내부의 반발이 외연할 가능성, 폭발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아까 김광선 변호사님이 잘 말씀드렸는데요. 한 10년 전의 검찰과 제가 한 10년 전에도 검찰을 취재했었는데 지금하고는 분위기가 완전 다릅니다. 지금은 거의 일반적인 공무원 조직이랑 더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사 시장 나가서 변호사 시장이 많이 어렵고 그리고 또 옛날같이 검사 자체가 늘어났지만 옛날에 이제 사법연수원이 뭐 300명 뭐 이런 식이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사법연수원이 사실상 없어졌지만 그 전에도 1000명이 넘었고요. 예. 한마디로 지금은 검사들도 자기랑 같은 동기, 사법연수원 동기인 검사도 잘 몰라요, 서로. 같이 근무를 안 했으면. 그러니까 그만큼 응집력이 있다거나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옛날만큼 있다거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그 일반 검사들은 이게 좀 부당한 일 같은데 부당한 일이라도 뭐 나하고 크게 관계가 없으면 아주 심각한 일이 아니면 크게 나서지 않으려는 성향이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뭐 이게 부당한 일이라는 의견이 있다고 해서 검찰이 옛날처럼 집단적으로 항명을 한다거나 뭐 대대적인 뭐 외연화된다거나 불만이 이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일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 그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김광선 변호사님께는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결과적으로 장관에게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있고 검찰은 수사로 이야기를 한다. 뭐 그 격언이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추미애 장관은 와서 인사를 단행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 인사가 가만히 봤더니 윤석열 총장이 취임한 이후에 또 그 이전부터 이 현 검찰이 수사해 왔던 수사의 책임자들을 대거 교체하는 인사가 됐고 이번에 부장급, 차장급 검사 인사에서도 그렇게 교체하는 인사가 난다고 한다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정권이 어떠한 사안들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를 인사를 내므로써 그 수사를 결과적으로 하지 않도록 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런 전례가 만들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현 여당과 이제 청와대는요.
사실은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큰 명분, 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검찰 개혁이 이제 프레임을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된 패스트트랙 법안도 다 통과를 시켰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 개혁을 이제 검찰 자체에 대해서 칼을 겨누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묘한 시점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그리고 하명과 관련된 의혹 수사 이런 거 상당히 이어져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 정부에서는 눈치 보지 않고 지금 인적 형사를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검찰 내에서 정권에 대해서 칼을 겨누는 검찰에 대한 인적 청산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사실은 청와대는 여당 입장에서는 이건 비정상이라는 거죠. 윤석열 총장 라인이 검찰을 잡고 있고 권력에 대해 수사하는 비정상이기 때문에 이걸 정상으로 되돌리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국민 일부나 아니면 또 야당 입장에서 보면 이건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것 자체의 의미를 다르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라인이 정말 독립적으로 칼날을 대고 있는데 이걸 인적 청산을 함으로써 원래의 검찰, 그러니까 권력의 하수인, 권력을 말을 잘 듣는 그런 검찰로 변모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시각이 두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물론 살아있는 권력 자체가 자신에게 칼을 겨누는 자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그건 이제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정도의 문제. 그래서 이걸 너무 노골적으로 거기에 권력을 가지고 이걸 청산하는 작업 자체가 과연 온당한 것인지, 아마 그 부분은 저는 아마 4월 총선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총선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현재 말씀 하나만 제가 붙이면은 근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간략하면 윤석열 총장 라인이 장악하고 있는 게 비정상이다 이런 판단 때문에 정상으로 바꾼다라는 게 청와대나 여권에서 논리라고 하셨는데, 잊지 말으셔야 될 거는 그 윤석열 총장이 장악한 라인을 할 때 인사권의 행사에서 인사한 사람이 지금 여러 번 청와대가 강조한 것처럼 대통령입니다. 청와대고. 본인이 한 인사가 비정상이라서 그 정상으로 바꾼다는 거는 정상적인 논리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임찬종 기자가 오늘 긴 시간 여러분께 말씀을 해드렸는데 차장급, 부장급 검사가 나고 나서 다시 한번 또 모셔서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두 분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